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경제 이슈에 대해 짚어보는 경제톡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편지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 에이펙 회의 정치보다 뜨거웠던 것들은 바로 K 브랜드였는데요. 치킨과 바나나 맛 우유, 한국 화장품에서 K-팝, 그리고 인공지능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GPU까지 이번 에이펙은 문화에서 기술로 K로 시작해서 K로 끝난 회의였습니다. 반도체의 거물 젠슨왕 CEO가 이른바 치맥 자리에 등장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치킨집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현대차 정혜성 회장과 함께한 건데요. 치킨과 소맥잔을 부딪히며 웃는 장면이 포착되자 현장에는 시민들이 몰려들었고 SNS에서는 순식간에 사진이 퍼졌습니다. AI로 만든 합성이 아니냐는 농담이 돌 정도였죠. 젠슨왕은 시민들에게 바나나 맛 우유를 건네면서 한국은 정말 정이 많다고 말했고 정관장 홍삼 스틱을 선물받고는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AI 반도체의 제왕이 아닌 소탈한 글로벌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K푸드가 이 글로벌 외교의 포문을 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으로 주목을 모았던 것이 바로 K뷰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백악관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경주 올리브영 매장을 방문해 한국 화장품을 구매하고 본인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인증샷이 SNS를 타고 확산이 되면서 백악관 대변인도 올영 간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쇼핑이 아니라 K뷰티가 글로벌 공간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에이펙 현장에서는 지속 가능한 성분, 친환경 패키징 등 기술 기반의 K뷰티 산업도 함께 주목받았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K-팝 스타들의 무대까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BTS RM은 평화와 연결을 주제로 한 무대로 참석자들의 기립박수를 받았고 지드래곤은 무대로 세계 각국 정상단의 스마트폰을 일제히 들게 만들었습니다. 세계 정상들이 K-팝 비트를 따라 손을 흔드는 모습, K-팝이 외교의 언어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문화에서 기술로 이어졌던 핵심적인 장면만 남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에이펙의 마지막을 장식한 건 K기술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다시 젠슨왕이었는데요. 젠슨왕은 치킨 회동 다음 날인 31일 경주 에이펙 CEO 서밋에서 한국에 26만 대 규모의 인공지능용 GPU 공급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GPU는 인공지능 산업의 심장인데요. AI가 이미지를 인식하고 언어를 이해하고 자율주행을 계산하는 모든 과정이 GPU 병렬 연산 능력 위에서 돌아간다고 합니다. 네, 이번 에이펙 관련 기사들 중에서 GPU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AI의 두뇌가 이제 생각을 하게 한다면 이 GPU가 바로 그 두뇌의 피를 돌게 하는 심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AI 산업은 GPU가 뛰어야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GPU 확보 전쟁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 가운데 젠슨왕이 한국을 아시아의 AI 허브, 즉 AI 심장부로 세우겠다고 밝힌 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산업 외교의 선언이었습니다. 하정우 AI 미래기획 수석도 GPU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AI 시대에 얼마나 고속도로를 깔아두느냐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엔디비아가 한국을 시작점으로 피지컬 AI 전환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치킨과 바나나 반 우유로 시작해서 GPU로 협력으로 이어진 이번 에이펙인 것 같습니다. 문화로 마음을 열고 기술로 신뢰를 쌓았다는 표현도 어울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한미 간 관세 협상, AI 반도체 공급망 재편, 그리고 국가 간 기술 표준 경쟁 같은 경제 외교의 숙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엔디비아의 GPU 공급이 본격화가 되면 한국 내부의 AI 인프라, 즉 데이터 센터 확충이 핵심 과제가 됩니다. 전력 공급망, 냉각 시스템, 서버용 반도체 수요까지 국가 차원의 전력이 뒷받침돼야 이번 협력이 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남은 과제는 이러한 외교적인 성과를 실제 산업 인프라로 연결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문화가 마음을 열었다면 데이터 센터와 기술 투자가 그 문을 지켜줄 시간인 것 같은데요. 이제 시선을 국내로 돌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의 자산 그리고 경제의 체력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뉴스는 국민연금이 올해 사상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어떻게 이런 성과가 가능했는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연간 누적 수익률이 무려 20%를 넘어 전 세계 주요 연기금 중에서도 1위 성적을 냈습니다. 올해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규모는 지난해 말 1,212조 원에서 불과 10개월 만에 1,400조 원에 돌파했습니다. 운용자산이 200조 원 이상 늘어난 것인데요. 이 같은 급등세의 주된 이유로는 바로 국내 주식 수익의 급등입니다. 국내 주식에서만 6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전체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의 강세가 기금 수익률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말 기록적인 성장세인데 지난해에는 분명히 수익률이 마이너스 영역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반전이 일어난 배경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지난해 수익률은 마이너스 0.87%, 국내 증시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이 기준 수익률, 즉 벤치마크보다 1%포인트 이상 초과했습니다. 통상 0.3%만 웃돌아도 우수하다고 평가가 되는데 그 이상의 성과를 낸 셈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도 잘 진행이 됐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외 주식 역시 미국 주식 기술주 상승세에 힘입어서 20%대 수익률을 냈고 채권과 대체 자산도 모두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대체 투자 부문은 사모, 인프라, 부동산 등에서 환차익과 금리 인하 기대가 반영이 돼서 향후 추가 평가이익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결국 국내외 시장이 같이 오른 덕분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성과가 국민연금의 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기금 고갈 시점이 늦춰지는 구조인데요. 현재 정부의 재정 축에는 연 4.5% 수익률을 기준으로 2057년 내에 고갈된다고 보고 있지만 이번처럼 6% 이상을 유지하면 최대 2090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올해만 벌어들인 운용 수익이 200조 원, 이는 가입자 보험료 수입의 약 3배가 넘습니다. 즉 국민연금이 단순한 보험이 아니라 거대한 투자기관으로서 재정을 스스로 지탱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제도의 개혁 못지않게 수익률이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변수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위험 자산 비중을 조금 더 늘리고 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수익률이 제도 개혁보다 더 강력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연금이 호조를 보이면서 국민 자산이 커지는 한편 일반 가계는 여전히 빚의 벽 앞에 서 있는데요. 다음은 대출 절벽 현상에 대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체감상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집 사기도 어렵고 전세를 구하기도 힘든다는 말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금리까지 오르면서 이른바 대출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갭 투자는 막히고 전세는 줄고 대출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고 고가주택의 대출 한도를 줄이자 시장 전반의 유동성이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세 대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는데 실제로 상황이 그렇게 심각할까요? 그렇습니다.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이 1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전세 물건이 줄고 월세로 흐름이 바뀌면서 뚜렷해졌습니다. 참고로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인데요. 집주인에게 목돈을 맡기고 일정 기간 집을 빌려 쓰는 방식인데 금리가 오르면서 이 구조가 흔들린 겁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월세로 돌리는 게 유리해지니까요. 결국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5%대 중반까지 상승했습니다. 신용대출 금리도 함께 오르고 있고요.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은행 창구에서는 이자 부담 때문에 포기하겠다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언제쯤 나아질지 예측이 되고 있을까요? 은행권은 연말까지 대출 완화가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시장금리가 안정되지 않는 한 실수요자들의 돈줄 경색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전세제도, 규제, 금리 인상, 세 가지 요인이 맞물리면서 부동산 시장 전체의 숨통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안정도 중요하지만 실수요자들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렇게 대출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자산을 지키는 세대 그리고 새롭게 쌓는 세대와의 간극도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이번 주에 있었던 경제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는 경제톡톡 시간이었습니다.